여기에서 우리가 불국사를 보든 안 그럼 다른 집을 짓든 간에 경사진 곳에 집을 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집을 짓는 방법. 하나는 뒷축대를 깎아서 이렇게 평지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축대를 쌓고 집을 짓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 다음 또 다른 한 방법은 흙을 돋아서 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지를 만드는 방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불국사 사진입니다. 많이 보셨던 사진이죠. 자, 그럼 이 불국사 사진은 어떤 모양새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1번, 2번 뒤에 축대를 쌓았습니까? 앞에 축대를 쌓고 했습니까? 앞에 축대를 쌓고 백운교, 청운교를 놓고 멋지게 정말 일품으로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힌트가 있다? 옥녀 세발형, 머리를 감는다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또 왜 감습니까? 윤이 나게끔, 다른 말로 모발이 손상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옥녀 세발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샴푸도 바르고 린스도 바르는 것이 뭐다? 머리 손상되지 말라고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국사에서 이렇게 뒷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서 절을 짓는다면 머리카락을 훼손시킨 거죠. 그러면 상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죠. 두 번째로 요렇게 지어야만 머리카락이 훼손 안 된 상황에서 불국사가 제대로 기운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앞에 축대를 쌓고 청운교, 백운교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다? 여기 범종루라고 있습니다. 종을 매달아 놓은 그 누각 밑에 보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범종루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백운교, 청운교고요. 자, 범종루 밑에 요 구멍 뚫린 문양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서 보면 꼭 뭐와 같이 생겼습니까? 항아리 같이 생겼죠. 항아리 같이 생겼는데 물결 치듯이 옆 모양이 이렇게 물결 치는 듯한 항아리 모양입니다. 이거와 연결시켜서 봤을 때 뭐에 해당한다? 옥녀가 머리를 감고 있는 물바가지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감고 있고 축대는 앞으로 쌓았고 머리가 훼손되지 않게, 그 다음 물바가지가 있고, 그 다음 마당 앞에 뭐가 있는 걸 또 한번 보셨습니까? 마당 바로 앞에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한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옥녀가 세발을 하는데 머리를 감고 있는데 바가지도 있고 세숫대야인 연못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기운을 좀 더 강력하게 받아보고자 했던 것이 이 불국사 풍수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보사찰입니다. 비보는 도울비자, 도울보자를 씁니다. 비보, 도울비자, 도울보자. 다른 마을을 구한다거나 다른 절을 위해서 조금 험한 터거나 조금 강한 기운이 몰려있는 곳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사찰이 비보사찰입니다. 이거는 김해에도 있고, 그 다음 김천에도 있고, 그 다음 서울 한양에도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오늘은 서울 강남 쪽에 있는 것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백악입니다. 이 경복궁 청와대가 있는 곳이고요. 인왕산, 낙산, 그 다음 남산, 그 다음 한강이 흐르고요.
한강의 관악산 옆에 관악산 옆에 삼성산 있고 삼성산 옆에 보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호압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자, 이 호압사는 조금 거친 바위를 뒷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와장이 보이는 것이 호압사라고 하는 절의 지붕이고 대웅전이고 그 뒷산이 이제 화강암이 많이 나와 있는 산입니다. 근데 저 산 모양이 꼭 호랑이산과 닮았다 했는데 그 호랑이가 여기서 이 부분이 처음 풍수를 공부하시니까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호랑이의 머리, 그 다음 이쪽으로 등짝이 내려오면서 엉덩이가 되고 그 다음 호랑이 꼬리 쪽으로 내려와서 호랑이 꼬리 위에 이 호압사라는 절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첫눈에 이게 호랑이라고 잘 보이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열심히 유심히 보시다 보면 이제 호랑이 같이 보이는데, 자, 이 바위가 너무 많이 튀어서 거친 너무 힘이 장사인 호랑이가 돼버립니다. 산에 바위들이 많이 튄 것들을 살기가 있는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도 돌들이 흘러내린 산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우후죽순으로 튀어 있는 것도, 가까운 산 중에 바위가 우후죽순으로 튀어 있는 것도 너무 강해서 오히려 살기를 지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호랑이 같이 생긴 산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서 한양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호랑이를 자꾸 보면 볼수록 한양의 나쁜 기운, 호환이라 그러죠. 호랑이의 우환을 갖다 줄 것 같아서 이 호랑이의 기운을, 살깃된 호랑이의 기운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해낸 것이, 호랑이에다가, 호랑이 꼬리 있는 부분에다가 사찰을 지어서 호랑이가 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꾹 눌러놔봐야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사찰이 비보사찰이, 한양을 좀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보사찰이 이 호압사인 것입니다. 그 한자도 호랑이를 누르는 절이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호압사 대웅전에 있는 바로 옆면에 있는 벽화입니다. 다른 절에 가보면, 산신각 같은 데 가보면 산신령 할아버지와 호랑이가 같이 기분 좋게 한 팀워크가 돼가지고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라타기도 하고 호랑이를 걸터앉기도 하고.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이 호압사에서만큼은 아주 특이한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하장사가 호랑이를 때려 눕히고 아가리를 벌리고 호랑이에게 이기고 있는 장면을 벽화로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건 뭐다? 그야말로 호랑이를 누르고 있는 절로서 한양을 구하기 위해서, 한양의 호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절이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명당이면서도 마을 주민들을 구하는 사찰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찰이 또 그런 사찰에 속할까요? 머릿속에서 어떤 사찰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자,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입니다. 통도사는 영치산의 산기운을 받아서 이제 절이 입지해져 있는데, 여기 영치산에 이제 바위가 거세게 튄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경부고속도로고 위로 올라가면 언양이요, 밑으로 내려오면 부산 쪽입니다. 여기서 산줄기가 이제 영치산으로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영치산 쪽으로 내려오는데, 영치산의 등고선을 보면
한 바퀴 커다랗게 능선을 이렇게 이루고 있고 다른 줄기로 하나 빠져나가고 다른 줄기로 하나 빠져나가고 다른 줄기로 하나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계곡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자, 능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는 뭡니까? 등고선이 산 능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는 이 안에 떨어진 물들은, 비가 내렸을 때 이 안에 떨어진 물들은 다 어디로만 흘러나가게 됩니까? 모아져서 이쪽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산 능선을 따라서 제가 그렸으니까 이쪽에 떨어진 물들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떨어진 물들은 이쪽, 이쪽으로 떨어진 물들은 다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안에 떨어진 물들은 다 어디로? 요 안으로 통해서, 통도사가 여기에 있거든요. 요 안을 통해서 쭉 타고 내려가서 큰 낙동강이랑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요 천 이름이 양산천입니다. 자, 이 넓은 터에서 수백만 평이나 되는 이 넓은 터에서 모아진 물들이 모아져 가지고 한꺼번에 홍수가 나니까 양산, 이 주변에 사는 양산민들이, 양산 군민들이 홍수 때문에 한 번씩 인명피해가 자주 났다, 매년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도사가 이러고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 직류수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낙동강을 만나기까지, 통도사에서부터 낙동강을 만나기까지 20km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직류수, 곱게 내려가는 물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풍수에서는 공류수, 물길이 굽이굽이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 일직선으로 흘러나가는 물은 산에서 아까 살기를 이야기했듯이 살기를 띤 나쁜 물로서 봅니다. 길이 너무 쭉쭉 뻗어 있는 거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철로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로길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죠? 고속도로 쭉 뻗어 있죠? 그러면 빠른 기차가 지나가고 빠른 차들이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좋은 기운이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인다. 기찻길 옆에서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기찻길 옆에서 잘 사는 사람 옛날부터 잘 없었어요. 양산천도 20km가 길게 내려오다 보니까 물살이 계속 빨라지면서 흉한 기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천민들이 홍수가 났을 때 도망갈 길도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장스님께서 여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갖고 오셔가지고 통도사를 지은 그 금강계단 위에 진신사리가 있는 곳은 명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양산 천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입지를 하게 됐는데, 물이 많이 떨어지면서 물이 불어나는 것을 스님들이 새벽에든 보든 낮에든 보든 물길이 많이 올라차서 밑에가 곧 홍수가 나겠구나, 이렇다 싶으면 이제 범정을 때리는 거예요. 새벽이든 밤이든 둥둥둥 땡땡땡땡 때리면 그 소리를 듣고 양산 천민들은 산으로 대피를 해서 인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도사는 계곡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산천민도 구하게 됐는데, 자, 사진을 보시면 얘가 통도사입니다. 통도사가 바로 계곡 옆에 붙어 있게 되는데, 이 양산천을 보면, 자, 보십시오. 남쪽, 낙동강 남쪽에서 찍은 겁니다. 이쪽으로는 금정산이고 이쪽으로는 김해 쪽에서 나온 산들입니다. 일직선으로 20km가 쫙 뻗어 있죠, 가운데로. 이쪽 산 기운이 낙동강 양산천으로 왔고, 이쪽 산 기운이 양산천으로 왔고, 20km가 쭉 뻗어 있어서 양산천민들이 직류수에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곡 옆에 바로 붙은 통도사를 보면 마당 한편, 통도사를 가보시면 마당 한편에 철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철판을 하나 디벼보시면 사진과 같이 축대를 쌓은 흔적이 있습니다. 물 높이를 재기 위해서 계곡 가까이까지 오다 보니까 축대가 쌓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찰을 볼 때도 명당사찰, 비보사찰, 명당과 비보사찰을 겸한 사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마을 풍수와 궁궐 풍수와 사찰
사찰풍수 이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원풍수와 전통가옥풍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